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을 위해 책을 보여줘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나는 발음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아니면 영어 원서 책을 구매하면서 영어 CD를 함께 구매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음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좀 더 테크니컬한 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소소한 팁들 공유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에 가서 영어 책과 음원을 털어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털어오는데요. 그 이유는 음원을 가지고 와서 mp3 파일로 바꾸는 작업, 즉 리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영어 원서를 구매하시기 전에 도서관이랑 먼저 친해져 보세요. 생각보다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많고 영어책도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모든 영어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책 중에 CD를 함께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음원과 책을 구매하시기 전에 책은 있으면 좋기는 한데 꼭 굳이 음원까지 같이 구매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도서관을 먼저 가셔서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 혹시 희망조서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그 차후에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책을 발음이 덜 좋은 엄마가 읽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저는 무조건 yes라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CD를 들려주기도 권장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책을 읽어줄 때 엄마가 읽어줘도 되지만 따로 성우가 녹음한 음원을 틀어주실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CDM을 많이 빌렸는데요. 더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싶어서예요. 절대 제가 읽어주기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책을 읽어줄 때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원어민 발음을 들려주는 게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발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 역시 음원을 자주 노출시키고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해요.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땐 같이 함께 듣고 좀 더 성장하면 혼자서도 들을 수 있게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을 보여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도서관을 가서 도서관에 구비된 그림책부터 보여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어리다면 상대적으로 글밥이 적은 것, 그리고 가벼운 책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노출하고자 하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더라도 영어 노출이 시작이 언제부터 있는지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그림책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모두 좋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두었지만 여전히 우리 4살 어린이와 함께 여전히 그림책을 자주 보여줘요. 어떤 책을 보여줘야 하는지 선택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가 있는 국어책 수준과 글밥의 양을 생각하셔서 그 수준보다 한두 단계 낮은 거로 책을 보여주시면 돼요.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면 아마존이나 국내 서점에 들어가서 렉사일 지수나 AR 지수에 따라 추천하는 책을 위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책 추천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얘기가 엄청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엄마들의 마음가짐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뭘 골라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전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그림을 보더라도 그냥 영어책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도서관 사이즈에 따라서 구비하고 있는 영어 도서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모르겠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그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영어책을 선택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CD도 함께 있다? 저는 무조건 그 책을 함께 빌려와서 리핑을 해요. 리핑을 하는 방법과 제가 또 하면서 알게 된 소소한 노하우는 리핑 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따로 아예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리고 엄마들의 마음가짐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뭘 골라야 되나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한가요? 전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리고 도서관을 좀 우리 집 드다늘지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덜 급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도서관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어책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조급함도 없어지고, 아 정말 어떤 책이 정말 좋은 책인지를 선별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영어 원서 CD를 리핑한 음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테크니컬한 쪽으로 알려드릴게요.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컴퓨터, 두 번째는 USB,
세 번째는 드롭박스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네 번째는 핸드폰, 다섯 번째는 세이펜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컴퓨터는 당연히 방금 리핑을 완료했으니까 컴퓨터에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아이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듣게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용을 아직 못하게 하고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USB에 담아서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듣게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활용했던 거고, 요즘 핸드폰이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아이가 핸드폰을 다룰 줄 알게 돼서 좀 덜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USB를 책별로 여러 개를 구비를 해서 책별로 담았어요, 음원을.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 책이 듣고 싶다 그럼 이 USB를 꽂고 자신이 스스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활용했었어요. 세 번째는 핸드폰에 담아서 들려주는 건데요. 핸드폰으로 옮기는 방법도 한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Send Anywhere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로 이동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책 한 권 정도만 옮길 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듣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음원을 옮겨야 된다, 그럴 때요. 그냥 나에게 톡을 주면서 음원을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해서 들려줘요. 세 번째 방법은 실제 케이블선을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네 번째 방법인 드롭박스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드롭박스는 엔드라이브 같은 비슷한 컨셉의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컴퓨터와 핸드폰 또는 또 다른 디바이스, 예를 들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곳에 드롭박스를 깔고 계정을 만들면 가상 공간이 생겨요. 컴퓨터에서 자신의 계정 드롭박스에 음원을 넣으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열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톡에서 전송을 하면 또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다음에 또 그걸 또 찾아서 열어야 되고, 좀 그런 귀찮음이 있는데,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액세스가 가능해서 편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 한 5기가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더 큰 용량을 원하면 돈을 좀 더 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는 그냥 잠시 빌리는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넣었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옮기면 되는데, 옮기고 있는 중이면 파란색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전송이 완료가 되면 초록색 체크 표시로 변경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세이펜이에요. 어렸을 땐 정말 많이 활용을 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확실히 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둘째가 있다 보니까 둘째는 이제 막 세이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이펜의 음원 스티커라고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음원을 넣고 책에 부착을 해서 음원을 찾아볼 것도 없이 세이펜을 가져다가 책에 있는 스티커를 대면은 음원이 재생이 되면서 책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또 설명을 하면 또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언급만 할게요. USB나 드롭박스를 활용하시면 좋은 게 차 안에서도 되게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이동을 하실 때에도요. 그냥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하니까요. USB나 드롭박스에 이것저것을 담아서 기분에 따라 듣고 싶은 걸 수시로 들려줘요. 여행을 갈 때는 꼭 필수로 챙기는 필수품이고, 꼭 영어책이 아니고 노래나 국어책 같은 것도 담아서 이것저것을 골라드리면서 차 여행을 해요. 오늘은 영어 원서를 읽을 때 먼저 음원이 도서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빌려다가 리핑하시기를 추천을 드렸고요. 음원을 또 어떻게 테크니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